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이 질문이 사실 오늘 그 메인 주제, 공급망과 소재, 맞아요. 에 관련된 주제인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공급망 이슈로 그 주식시장에 네. 그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또 아마 또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에너지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라면 또 두려움이라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향도 있는데, 이런 전쟁 이슈가 왜 주식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참 예전에는 굉장히 세계화가 경제 발전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탈세계화가 중점이 될 정도로 서로 각국이 이제 등을 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990년대 초에 이제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후퇴를 했는데, 경제 안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안보죠. 우리의 공급망은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 되고, 이런 경제 안보가 사실 1990년대부터 후퇴하다가 다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투자를 했을 때 생각했던 산업의 구조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쟁이 트리거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은 특히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러시아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변화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의지했었던 사이에서 등을 돌려야 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소재 확보에 대한 투자가 투자의 가장 그 중심에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 큰 하락장을 끝내고 미국 시장은 1월부터 반등이 좀 시작이 네. 됐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장을 보면 거의 최고조에 다들 진입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지 못한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 바로 중국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저희 채널도 개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끝내고 리오프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리오프닝 하고 있다고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중국 시장이 정말 반응이 늦더라고요. 네. 이게 그 여기저기 이제 그 자료도 찾아보고 그 전문가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일단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뭐 리오프닝도 해야 되지만 뭐 그 정부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중국이 많이 박살이 나는데 그것도 네.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이런 그 중국이 리오프닝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사실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ETF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움직임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민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참 리오프닝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근데 이제 3월에 중국의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 이동성 지표와 서비스 지출의 정상화 과정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성 지표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지하철 이용량을 봤을 때 그 2019년 평균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수화를 한다라면 2019년에 100이었다라면 지금은 어떤가 봤을 때 10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이동은 이미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국은 일단 내수적인 그런 경제 활동은 조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서비스 지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영화를 많이 보느냐, 얼마만큼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조금 미진하긴 합니다만, 항공 운항 편수로 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 한 91 정도? 2019년이 100이라고 하면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의 내수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수시장 소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에 시진핑 정부가 결국에는 소비 촉진 정책을 계속 좀 강화를 할 거예요. 아무래도 3년 동안 중국이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잠재되어 있는 펜트업 수요가 미국은 이미 코로나 지나고 1년 이후에 펜트업 소비가 많이 확대가 됐지만 중국은 이제서야 그 잠재되어 있는 소비의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중국의 어떤 정책까지 맞물려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앞으로는 조금 내수 소비 쪽으로 좀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린 주스를 다양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시간 그 1이 3월 말인데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묶여 있으면 소비도 못하지만 생산활동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의 제조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경제 지표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승이 좀 더딘 면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제 생각에는 2, 3분기로 가면서는 다시 끼 맞추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중국의 가계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중국의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판매가 원활해야 중국 가게들이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긴 합니다만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30대 도시의 주택 판매량을 3월 중순으로 봤을 때 월간 13.3만 채. 근데 2월 중순에는 6.6만 채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한 이 수준이 한 70,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결국에는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긴 합니다만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전월 대비를 또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도 2월 대비 3월이 좋아지고 있으니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서서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직은 걷어들이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 상황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식은요 쌀 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쌀 때 이제 멘탈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